강 회장은 42년 전 가난에서 벗어나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마음속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풍경일 뿐이었죠.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의 목소리에 강 회장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위험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어요. 그래, 어떤 일정이 있지. 오전에 이사회 미팅, 오후에는 신규 레스토랑 방문 예정입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기계적인 일정이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기엔 젊은 시절 그와 아내의 모습만 있을 뿐 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혜야. 입 밖으로 새어나온 이름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25년 전 그는 하나뿐인 딸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었어요. 혼전임신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우리 가문에 혼전임신 같은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때 내뱉었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당지에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사진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대학 졸업식 날 찍은 딸의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 회장은 거대한 사업을 일구었지만 그의 곁엔 가족이 없었어요. 아내마저 5년 전 세상을 떠났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빈 저택과 회사뿐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에 강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지혜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는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특별석에 앉아 음식을 맛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죠. 배달 주문 픽업하러 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쓴 청년이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강 회장은 청년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 얼굴은 젊은 시절 딸과 판박이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같은 이마의 주름까지. 그 순간 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내 손자가 아닐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설마 내가 버린 딸이 낳은 아이일까.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청년이 음식을 받아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운명은 때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나 봅니다. 강 회장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아직도 청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눈빛, 그 미소, 모든 것이 딸 지혜와 닮아 있었죠. 김 비서, 지금 급한 일이 있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사적인 일을 부탁하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방금 우리 레스토랑에서 본 배달원, 그 청년에 대해 알아봐 주게. 최대한 빨리.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이름, 나이, 가족관계, 특히 어머니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25년 동안 딸을 찾으려고 했지만 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오래전 결혼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연히 나타난 청년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 회장은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청년의 사진과 함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김도윤, 24살. 그리고 어머니 이름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도윤, 강지혜의 아들. 강 회장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딸이 낳은 아이, 자신의 핏줄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어요. 강지혜, 3년 전 폐암으로 사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강 회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나는 내 딸의 마지막 순간도 지켜주지 못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독하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눈물조차 흘릴 수 있었어요. 김 비서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고 강 회장은 홀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보고서에는 도윤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생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월세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성적은 우수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학을 고민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내 손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밝힐 용기가 없었어요. 지혜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도윤은 외할아버지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날부터 강 회장은 몰래 도윤의 생활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전문 조사원을 고용해 도윤의 일상을 보고받았고 때로는 직접 차를 타고 멀리서 그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모습,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쁘게 오가는 모습,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까지. 도윤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딸을 받아들였다면 이 아이는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강 회장은 손자를 돕고 싶었지만 직접 나서는 것은 두려웠어요. 대신 익명으로 도윤의 대학 장학금을 지원했고 그가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 단골로 찾아가 얼굴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만 그를 대했지만 강 회장의 마음은 매번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이 아이를 돕고 싶다. 강 회장은 명함을 손에 쥔 채 도윤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월세 아파트는 그가 평소 방문하는 곳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수십 번 생각을 바꾸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이곳까지 왔습니다만 정작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내가 내 외할아버지라고, 내 어머니를 내가 내쫓았다고?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돌아서려는 순간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노인이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궁금했던 겁니다. 저 길을 좀 잃었습니다. 강 회장은 급히 변명을 했어요. 도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지혜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모든 것이 그의 딸을 떠올리게 했죠. 어디 가려고 하셨어요? 제가 길 안내해 드릴게요. 도윤의 친절한 제안에 강 회장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딸의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다니. 괜찮네. 이미 길을 찾았어. 고맙네. 강 회장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도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다음 날 강 회장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레스토랑 체인 중 하나를 도윤의 대학 근처로 확장하기로 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도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비서, 새 레스토랑 매니저 자리에 지원자가 있나? 네, 여러 명 있습니다만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공고를 내게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비서는 의아했지만 곧 지시대로 공고를 냈어요. 강 회장의 계획은 도윤이 이 자리에 지원하길 바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며칠 후 도윤의 지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인터뷰 날 강 회장은 직접 자리에 참석했어요. 도윤은 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며칠 전에 우리 집 앞에 계셨던 분 아닌가요? 강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나? 비슷한 사람이었겠지.
도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당연히 도윤은 합격했어요. 시간제 매니저로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죠. 그렇게 강 회장은 정기적으로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도윤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일을 빠르게 배웠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강 회장은 그런 도윤을 보며 은근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김도윤 군, 오늘 매출 보고서 준비됐나?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도윤은 항상 정확하고 성실했어요. 강 회장은 일부러 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며 성장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했죠. 가족은 있나? 도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어머니가 계셨는데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태어나서 뵌 적이 없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신 때문에 도윤이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마저 일찍 잃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강 회장과 도윤 사이에는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도윤에게 경영 노하우를 가르쳤고 도윤은 그에게 최신 트렌드와 젊은 세대의 문화를 알려주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묘한 친밀감이 있었죠. 어느 날 도윤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강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걸까요? 강 회장은 도윤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지금 말해버릴까 하는 충동이 일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자네가 성실하고 똑똑해서 그런가 보네. 나도 젊었을 때 자네처럼 열심히 살았으니까. 도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강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날 밤 강 회장은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혜가 어릴 적 사진부터 대학 졸업 사진까지 소중히 간직해 온 추억들이었어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파왔죠. 지혜야, 내 아들을 만났다. 너무 훌륭하게 자랐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격한 아버지로서 삶을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사진 뒤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언제나 사랑해요. 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명예만을 쫓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다음 날 강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윤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지혜의 흔적을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김 비서를 통해 지혜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을 알아냈고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혜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어요. 관리실에서 열쇠를 받아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지금은 다른 곳에서 자취한다고 했으니 이곳은 거의 버려진 상태였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작은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도윤이 어릴 적부터 자란 모습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죠. 부엌 한켠에 있는 책장에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지혜와 도윤의 삶을 따라가 보았어요. 생일 파티, 소풍, 졸업식, 모든 순간에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 눈빛 속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강 회장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그가 일간지에 실렸던 사진이 오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지혜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도윤아, 이분이 너의 외할아버지야. 언젠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아두렴.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는 끝까지 도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었던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사실만을 전했던 겁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편지를 열어보았죠. 지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도윤에게 엄마가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항상 너를 지켜볼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내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분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계셔. 하지만 언젠가 그분이 너를 찾아올지도 몰라. 그때는 마음을 열어주었으면 해. 그분도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야. 사랑한다. 내 아들. 강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끝까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권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크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제자리에 두었어요. 이것은 도윤이 직접 발견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마음을 굳혔죠. 이제는 도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이후 강 회장은 도윤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개인 과외, 교사처럼 경영 지식을 가르치기도 했고,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건네기도 했어요. 도윤은 그런 관심이 의아하면서도 감사했죠. 하지만 강 회장이 모르는 사이 도윤도 그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강 회장이 자주 찾는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강 회장에 관한 뉴스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최근 몇 주간 강 회장의 이력과 과거를 조사해왔던 거죠. 자수성가형 사업가 강 회장, 전국 체인 레스토랑으로 성공 신화를. 기사를 넘기던 도윤의 눈이 한 부분에서 멈췄어요. 거기엔 강 회장의 가족사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사별 후 홀로 사업을 일구며 유일한 딸과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고. 도윤은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그동안 강 회장이 보여준 특별한 관심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는 의심이 커졌어요. 노트북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죠. 엄마가 남긴 앨범에서 본 외할아버지의 사진과 강 회장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걸까?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어요. 도윤은 급히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강 회장은 도윤을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늦게까지 일하나? 열심히 하는군. 네. 레포트 좀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도윤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도윤 군,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내가 소유한 별장이 있는데 거기서 경영 전략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 싶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주말의 시간 괜찮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침내 손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이번 기회에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좋아. 토요일 아침 내가 차로 데리러 가겠네. 토요일이 되었고 약속대로 강 회장의 고급 세단이 도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간단한 배낭을 메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별장은 아름다운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광경에 감탄했죠.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그렇지, 가끔 혼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하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커다란 창문으로 자연 풍경이 보였어요. 강 회장은 도윤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준비했죠. 편하게 있게. 여기선 회사 직함은 있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네. 도윤은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차를 들고 오는 동안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살펴보았어요. 대부분 강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지만 한 구석에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죠. 도윤은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강 회장이 차를 들고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쟁반을 내려놓고 도윤 옆에 서서 함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야. 강지혜. 도윤은 놀란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럼 회장님은 정말로.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래, 나는 내 외할아버지다. 강지혜. 내 딸의 아들이지. 도윤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어쩌면 분노까지도요. 강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도윤에게도 앉기를 권했죠.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내 어머니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강 회장은 25년 전 딸을 내쫓았던 순간부터 최근에 도윤을 발견하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냈니? 강 회장의 떨리는 질문에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도윤의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말에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죠.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희 어머니를 이해했더라면. 강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이든 얼굴의 주름이 더 깊게 패인 것 같았어요. 도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죠. 가을 산의 붉은 단풍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엄마는 회장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도윤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럴 리가.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내쫓았는데.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편지였어요. 강 회장이 이미 본 그 편지였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편지예요. 여기에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지혜의 마지막 말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분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계셔. 하지만 언젠가 그분이 너를 찾아올지도 몰라. 그때는 마음을 열어주었으면 해. 그분도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야. 강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지혜는 끝까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크고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책감이 커졌죠. 너희 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겐 엄마가 있었고 엄마에겐 제가 있었죠.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엄마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회장님, 아니, 외할아버지였을까요? 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딸을 떠나보낸 이후 진심으로 우는 것이었죠. 나는 내 고집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너희 어머니를, 그리고 너를.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도윤의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말에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죠.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희 어머니를 이해했더라면. 강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이든 얼굴의 주름이 더 깊게 패인 것 같았어요. 도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죠. 가을 산의 붉은 단풍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엄마는 회장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도윤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럴 리가.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내쫓았는데.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편지였어요. 강 회장이 이미 본 그 편지였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편지예요. 여기에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지혜의 마지막 말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분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계셔. 하지만 언젠가 그분이 너를 찾아올지도 몰라. 그때는 마음을 열어주었으면 해. 그분도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야. 강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지혜는 끝까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크고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책감이 커졌죠. 너희 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겐 엄마가 있었고 엄마에겐 제가 있었죠.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엄마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회장님, 아니, 외할아버지였을까요? 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딸을 떠나보낸 이후 진심으로 우는 것이었죠. 나는 내 고집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너희 어머니를, 그리고 너를.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왜 저를 쫓아다니세요? 혹시 저희 엄마와 아는 사이였나요? 강 회장의 표정이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요. 엄마의 유품 중에 신문에서 오려낸 회장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내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분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계신단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인 줄 알았어요. 회장님이 제 배달을 받으셨을 때도요.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걸 보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몰래 도윤을 지켜봤던 것처럼 도윤도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신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모든 비밀이 드러났고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해야 했어요. 도윤아.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다. 도윤의 표정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까지도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혜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강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서두를 일은 없었어요. 이미 2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죠. 내가 기다리마.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강 회장은 전처럼 그를 지도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모든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도윤은 강 회장의 사무실로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은 도윤이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우아한 인테리어,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죠. 들어오게. 강 회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도윤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석양이 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평생 이루고 싶었던 거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권력과 성공.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지. 가족이, 너희 어머니가
강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지혜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죠. 내 어머니는 항상 웃음이 아름다웠어. 내가 그 웃음을 닮았구나. 도유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모습이 그 안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였죠. 엄마 행복해 보이네요. 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 관계가 아직 틀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된 서류입니다. 강 회장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비서가 나간 후 그는 서류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 이름으로 된 장학금이야.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는 내용이지.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이름으로 된 전액 장학금 계약서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도로 건네며 고개를 저었죠. 받을 수 없어요. 이건 강 회장은 서류를 다시 도윤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돈으로 과거를 보상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도윤은 망설였어요. 강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강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돌려주려 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져가. 내 어머니의 모습이니까. 이후 몇 주간 도윤은 내적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론 외할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해답을 찾으려 했죠. 어느 날 밤 도윤은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던 것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다 한 구절에서 멈췄죠. 도윤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이 기쁨을 아버지와 나눌 수 없어 안타깝다. 언젠가 아버지가 도윤이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까. 나는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강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외할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자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도윤아. 도윤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저도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강 회장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팔을 벌렸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25년의 단절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죠. 앞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을까? 강 회장의 물음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강 회장의 장학금을 받아들였고 강 회장은 도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억지로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나는 이제 너를 밀어내지 않겠다. 강 회장의 약속에 도윤은 감사했어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딸 강지혜의 사진을 공식적으로 걸어두었습니다. 더 이상 서랍 속에 숨겨두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요. 늦었지만 너를 다시 가족으로 맞이한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의 73번째 생일이었어요. 과거에는 항상 혼자 조용히 보냈던 날이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강 회장의 넓은 저택 테라스에는 작은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죠. 외할아버지, 이쪽으로 나오세요. 도윤의 밝은 목소리에 강 회장은 천천히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케이크와 함께 소소한 생일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죠. 이런 걸 다 필요 없는데. 강 회장의 말과 달리 그의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불어보세요. 소원도 빌고요.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초를 불었어요. 도윤이 박수를 쳤죠. 어떤 소원 빌으셨어요?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이지.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잖아. 사실 그의 소원은 단순했어요. 지혜야, 내가 보고 있다면 도윤이와 함께하는 내 모습을 보며 웃고 있길 바란다. 도윤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커버의 사진첩이 있었죠. 이건 엄마가 남긴 사진첩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난 모습이 담겨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죠.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도윤을 안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혜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래, 이렇게 태어났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도윤의 성장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는 모습,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강 회장이 놓친 모든 순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매 순간 지혜는 도윤 곁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가 있어 행복하다고요. 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가죽 앨범을 가슴에 안았어요. 너무 고맙다. 도윤아,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선물은 없을 거야.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도윤은 대학에서의 생활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강 회장은 그의 말을 경청했죠. 외할아버지, 저 사실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강 회장은 의외라는 듯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어떤 판단도 읽을 수 없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니?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경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았고 실망하실까 걱정도 됐어요. 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내 레스토랑 주방에서 배울 수도 있고 해외 유학도 지원해 줄 수 있어.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만든 요리로 새 레스토랑을 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어도 좋아. 하지만 그 전에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할 거야. 그들은 밤늦게까지 도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야망을 손자에게 투영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죠. 몇 달 후 도윤은 프랑스 요리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를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잘 다녀와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요리사가 되어 돌아올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도윤이 먼저 다가가 강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외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강 회장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가 곧 그를 더 꽉 안아주었죠. 나도 사랑한다, 내 손자. 도윤이 떠난 후 강 회장은 회사 일을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대신 자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다른 이들은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했죠. 그의 집무실에는 이제 3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혜, 도윤의 대학 졸업사진,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3년 후 서울 강남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의 맛이라는 이름의 작지만 아름다운 레스토랑이었죠. 도윤이 프랑스에서 돌아와 오픈한 첫 번째 가게였어요. 개업식 날 강 회장은 조용히 가게 구석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설명하는 모습, 주방에서 열정적으로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 지혜의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죠.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지혜가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보고 있니?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단다. 저녁이 깊어가고 강 회장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윤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지혜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가족은 결국 서로를 찾게 되고 늦은 후회라도 용기를 내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 회장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운명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도윤이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인연,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